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영상으로 제가 2025년도 그냥 종결을 하겠습니다. 일단 CES를 봐야 돼요. CES 2025 여기서 성장업종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창조적 파괴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미증시가 분명 한번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증시가 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게 미증시가 부러질 때 한국은 그럼 버틸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한국 역시도 부러질 것이고,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다. 미국이 부러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힘든 국면이 펼쳐졌을 때 다시 반등을 할 때는 아마 미국보다도 한국 증시가 상당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맹수의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 죽이고 기다려야 한다. 50% 정도의 현금을 계속 대기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쓸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사실상 이제 리스크는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좀 고요해진다라고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국 증시 본격적으로 뛰어들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금 한창 이제 몰아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미증시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제가 언급을 드리곤 있었는데, 간밤에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다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나스닥, S&P, 반도체 모두 급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사실상 이제는 거품이 좀 깨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증시를 지금까지 떠받치고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AI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리스크가 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이제 급락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팔란티어도 급락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정말 잘 가고 있었던 테슬라마저 꺾였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팔란티어, 브로드컴,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꺾였죠. 엔비디아는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꺾이고 있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좀 꺾이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힘을 잃는 과정 안에서 이제 팔란티어나 브로드컴이 강세를 띄웠던 건데 얘네 마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빠졌다라는 거. 반도체 지수, 그리고 미증시 나스닥, 다우산업 전반적으로 S&P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파벳까지도 떨어졌고, 사실 그간 이제 미국 증시를 그나마 버티게 해줬던 빅테크 기업들이 모조리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상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론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론마저도 꺾였어요.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이슈까지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는 게 있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이 그다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치, 실적 전망이 이제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간으로도 주가가 한 16% 정도 급락했죠. 그래서 마이크론마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미증시가 왜 꺾였냐? 사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사실상.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호재 아니냐? 이때 2단계 인하했고, 한 단계, 이번에도 한 단계 인하했습니다. 사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시장에 어느 정도 거의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시장에 이건 긍정적인 게 맞는데, 왜 빠졌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파월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예상대로 한 단계 0.25%포인트 인하를 하긴 했는데, 내년에 원래는 한 4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2차례만 인하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줄이면서, 전망치를 줄이면서 그럼 기준금리 인하가 속도가 브레이크가 걸리겠다, 훨씬 더 천천히 인하하겠구나. 그래서 연준 3회 연속 총 1%포인트 인하하긴 했지만 4.25에서 4.5%로 조정하고, 한국하고는 1.5%포인트 차이. 내년이 이제 중요하죠. 내년 말의 금리를 3.9%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가 내년에
높은 위치에 있겠구나. 물론 떨어지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거기에 리스크를 느끼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일본까지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가게 됐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뭐 일본은 동결을 했습니다. 0.25%포인트를 동결했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또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진 모르겠지만 당장은 동결했기 때문에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그런 리스크까지 있었는데 뭐 다행히도 그것까지는 방어했다. 예상대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예상 실적치도 밑돌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AI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증시도 역시 이제 미증시 영향받아서 이제 빠지기는 했는데 사실 미국 다우존스가 2.5%가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S&P는 거의 3% 정도 빠졌다는 점,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를 이제 감안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의 한 2% 좀 안 되는 하락은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이제 다우 산업 기준으로 따져서 12월부터 쭉 그냥 내리 눌렀던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뭐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오르기도 하면서 나름 미국 낙폭보다는 잘 지키고 있어요. 나스닥이랑 비교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할 수 있겠지만 뭐 S&P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미국 빠진 상황에서 비교해 보자면 나쁘지 않다. 나름 미국보다는 선방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더 좋다라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한국 증시는 이미 정치적 리스크까지 한번 터졌지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악재들이 터지면서 애초에 못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빠질 물량이 이미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물론 더 빠지겠지만. 그래서 더 빠지지만 그 낙폭 자체가 미국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지금 되게 담백한 상황이거든요. 기름기 쫙 뺀 증시예요. 빠질 놈들 많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 증시 상승 랠리가 꽤 나올 수 있다.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23년도 증시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이 정도 수준까지 신용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예탁금은 뭐 나름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환율 자체가 이제 1,45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450원 찍었어요, 장중에. 1,450원을 이제 갔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 뭐 외인들, 기관들 지금 싹 다 팔아제끼고 있고 선현물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만 선물 좀 사고 있고 외국인은 선현물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 기준으로도 연기금은 여전히 사고 있긴 한데 전체 기관으로 놓고 따지면은 뭐 사실 매도하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건 사실상 연기금이랑 개인밖에 없다. 솔직히 개인 투자자도 미국 증시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남아있는 투자자는 연기금 말고는 글쎄요 딱히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국 시장으로 이미 많이 떠났고 그로 인해서 과하게 한국 증시는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겁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건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역시 물가고 물가를 올리는 건 관세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트럼프와 파월이 아마 조절을 할 겁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관세를 야 물가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금리를 못 내려? 알겠어. 그러면 내가 관세 좀 조절할게. 처음에 애들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려고 관세 카드를 쓰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길게 할 생각도 없어. 적절히 처음에 좀 겁만 주고 좀 완화시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바로 공급 쇼크와 수요 쇼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를 건드리는 트리거 중에서 이 공급 쇼크로 인해서 움직이느냐 수요 쇼크로 인해서 움직이느냐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재 물가는 관세라는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컨트롤 영역에 있는 걸 통해서 지금 공급 쇼크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물가를 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라는 거는 조절 못합니다. 이건 군중 심리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내리 누르는 효과가 뭐냐면은 바로 불경기예요. 근데 불경기는 사람들의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심리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되고 이런 식으로 되려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이걸 함부로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조절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그걸 한순간에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세랑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군중 심리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불경기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수요가 줄고 있다. 그로 인해서 물가를 다운시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물가가 튀기가 어려워요. 관세라는 건요, 그냥 물가가 너무 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관세는 조절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알아서. 그럼 안 튀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 인하 방해 안 받고. 근데 이 물가를 내리 누르는 불경기라는 모멘텀은 점점 심각해지고 컨트롤에 불가한 영역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저는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된다라고 봐요.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요 쇼크로 인해서 수요가 죽어버려가지고 물가를 내리누르는 건 조절 못합니다. 예.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앙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 말고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는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인프라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뭐 유동성 확보. 자, 근데 중요한 건요, 크게 이제 쌍두마차, 중앙은행과 정부가 불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 정부랑 중앙은행에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카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언제까지 계속 나갈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불경기가 호경기로 바뀔 때까지 합니다. 지금 뭐죠? 불경기죠. 그럼 호경기인가요? 아니죠. 불경기 더 심해지고 있죠. 지금 미국 증시까지 꺾이는 마당이에요. 불경기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계속됩니다. 세금 감면 계속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인프라 투자 계속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됩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고 와, 돈 벌기 너무 좋다라고 느낄 때까지, 피부로 경기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럼프 1기 때 뭐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 지금 불경기죠? 어디까지 갈까요? 기준금리 인하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왜 기준금리 인하 저거 가이던스를 4번 한다 그러다가 2번으로 낮췄냐? 겁주는 거예요. 보통 연준에서 할 때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그 과정 안에서 이 속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말로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심리를 잡아주지 못하면 과하게 소비가 늘어나고 막 물가가 과하게 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되는 그 과정 안에서 말을 좀 무섭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젠 안 할 것처럼. 그러면서 심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기준금리 인하하는 과정 안에서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죠? 나중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 속도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중요한 건 2번 하고 속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핵심은 뭐다?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호경기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중간에 뭐 쉬었다 가고 이러긴 하겠지만 인상으로 바뀐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나미가 밀려오거나 해일 같은 게 밀려올 때 물이 한번 싹 밀려 나갔다가 확 덮치는 거 아세요? 돈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주식시장으로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기 전에 쫙 빼버립니다. 쫙 빼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 그게 보여요. 제 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돈이 그냥 확 그냥 덮칠 정도로 지금 밀려오기 전에 쫙 밀려나가는 지금 그 단계예요. 지금 돈이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코로나 2차전 나올 것 같아요. 어게인 2020년. 진짜 주식으로 초대박 치는 장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영상으로 제가 2025년도 그냥 장사 다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CES를 봐야 돼요. CES 2025. 여기서 성장업종 대박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랑 로봇이에요. 근데 아직 투자하는 것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월 트럼프 정권을 준비하면서 인프라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 관련된 종목들 HD 현대건설,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바켓, 그 다음에 전진건설 로봇, 그 다음에 SY 스틸텍, 데크플레이트죠. 전진건설 로봇은 콘크리트 펌프카고. 오늘 다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전진건설 로봇 장난 아니게 급등했죠. 이거 뭐 거의 뭐 상치겠던데 보니까.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전진건설 로봇은. 예, 일단 신고가 뚫었고 축하드립니다. 어제 영상 보신 분들 오늘 뭐 논 안네 그냥. 그리고 이거 이제 1월달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계속 간다고 봅니다. 현대건설기계나 이제 인프라코어는 아직 별로 안 가죠? 얘네 간다고 봅니다. 두산바켓 오늘 5%대 상승 나오고 SY 스틸텍, 전진건설 로봇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력인프라도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산일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라든지. 근데 얘네는 많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다. 왜냐면은 전력인프라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당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투자할 만한 쪽은 아니라고 봐요. 뭐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좋다. HD 현대일렉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정도.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거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한일홀딩스 이런 거.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조정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죠. 오히려 가매수 기회입니다.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량주 위주로 담으세요. 괜히 이상한 거 담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담아요. 중심으로. 삼바, SK바이오팜, 뭐 셀트리온 이런 걸로. 알테오제는 소액 정도는 담아도 돼요. 리가캠도 그렇고. 근데 많이 담을 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빠질 때? 알테오제는 한 20만원 내지 25만원. 요 정도 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닙니다. 요 정도 선에서 보고 그 다음에 조선주는 계속 간다. 네, 이제 조선주는 신규 진입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조선주랑 제약바이오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조선주는 이제 뭐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계속 쓰고 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싹 다 신고가. 현대마린엔진 또 신고가 뚫기 직전. 마린엔진 또 급등 나왔고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지금 오리엔탈전공, 세진중공업, 뭐 태광, 성광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흐름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다 날아가고 있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 계속 수익 벌써 익절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이제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누르잖아요. 이럴 때 제약바이오 기회로 삼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담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예, 자동차 보시고 나중에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막 서희건설, 국보디자인 이런 거 말씀드렸죠. 현산이나 HDC 이런 거랑 이런 거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 지금 1월 달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인프라기 때문에 건설기계 보셔야 돼요. 그래서 SY 스틸텍 지금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켓 지금 다급등 나왔잖아요. 이미 전진건설로봇이랑 SY 스틸텍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두산바켓이랑 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쪽 수급 들어올 것 같거든요. 특히 현대건설기계나 두산바켓 많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좀 눈여겨보시고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 있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1,450원에서 이제 1,500원대로 가고 기관 외인 다 빠져나가고 선현물 다 빠져나가고 지금 연기금만 버티고 개인 그나마 좀 버티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위험할 거예요. 미증시 계속 빠지면서 거품 깨지면서 좀 리스크 있을 수는 있는데 잘 버티시라. 여기서 버티고 다시 올라올 때 정말 무서울 만큼 올라갈 거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울 만큼 올라갈 겁니다. 무서울 만큼. 다시 없을 제 기준에서는 한 4년에서 5년에 한번 오는 기회 지금 왔어요. 4년에서 5년에 한번 오는 기회. 2020년에 왔던 기회 지금 2025년에 다시 왔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잘 잡아보셔야 되겠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하고 AI 관련해서는 좀 리스크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이제 뭐 하드웨어죠. SK하이닉스나 소프트웨어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은 투자해도 돼요. 근데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증시 꺾이기 시작하면 결국 가장 많이 올랐던 AI 관련된 종목들 거품이 가장 많이 깨질 건데 그 AI 관련주 낙폭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자동차예요. 기아랑 현대차. 이제는 자동차 찍을 때 왔어요. 진짜 왔어요. 자동차.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찍을 때 왔어요. 예,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뭐 한국 단자나 뭐 만도나 이런 종목들 있죠? 이제 슬슬 간다고 봅니다. 요런 거. 이런 거 이제 눈여겨보세요. 특히 현대차 기아랑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이 정도 집중해서 보세요. 자동차 갈 겁니다. 이제 건설기계, 인프라 제가 말씀드렸죠. 1단계 반도체, 2단계 제약바이오, 3단계 인프라를 비롯한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 조선이 그중에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기계 가고 있고 시멘트 갈 거고 자동차 갈 겁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결국 올 미래예요. 미리 준비하면 길목에서 지키고 있으면 돈 버는 겁니다. 자동차 올 거고요. 건설기계 왔고 시멘트도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전진건설 로봇 갔죠? 콘크리트 펌프카 시멘트도 갑니다. 이제 이 점을 이제 각광해서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그대로 수익 실현하시고 저랑 같이 이번 장 초대박 한번 내봅시다. 네, 제가 계속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말고도 계속해서 내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받으면서 도움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100% 무료. 여기서 제가 이제 시황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잡아드리고 있기도 하고 시황이라든지 각종 검색 시 100% 무료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그냥 보시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댓글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그다음에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주식으로 대박날 앞날 저와 같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시죠. 남겨놨던 50% 현금 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돈의 파도가 밀려들기 전에 지금 돈이 한번 싹 빠져나가는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저도 지금 파도 타기 할 생각에 좀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잘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